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는지 한 학생은 아예 바닥에 누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몇 명의 외국인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며 모두 같은 표정으로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듯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외국인 학생들에게 손을 올려 외국인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한 외국인 학생은 그런 젊은 한국인 남성의 행동에 도서관을 뛰쳐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런던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헨리라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수도인 런던에 위치한 런던대학교의 의과대학은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임상 경험과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광범위한 기회와 전문적인 지식을 늘 제공해주는 멋진 대학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대학 교수님께서 실전 경험과 선진화된 의료 기술을 배울 좋은 기회가 있다며 한국으로 갈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두들 선진화된 나라 맞는지부터가 의아해했어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17명만 참여가 가능하니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별로라서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펍으로 유명한 나라로 한국은 알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희 학교에서 한국까지 가서 그것도 의료기술을 배워온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고 저희는 교수님에게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더니 교수님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있다고 소개하시면서 충분히 최고 수준으로 선진화되어 있으니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기에 더욱 이 기회를 통해 외국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겸해서 친구들과 다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까지는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서 13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비행이어서 처음인 저에게 조금 걱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교수님이 알게 되셨고 학교와 교수님의 배려로 더블린 공항과 인천공항 사이에 직항, 비행 노선을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과 우리들은 비교적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두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는 약속이라도 한 듯한 비슷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짐을 찾기 위한 수화물 벨트 쪽으로 가면서도 규모는 더욱 커 보이고 놀라움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교되어지는 것은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의 수화물 벨트와 한국 인천공항 수화물 벨트 전체의 규모였습니다. 대충 반의 반 정도 될 듯 싶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오면서도 저희 모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공항의 압도적인 현대감과 웅장함에 압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전에도 세미나 등으로 한국에 여러 번 와본 적이 있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럴 수 있다는 너그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려주고 있으셨어요. 그만 두리번거리고 가자 하는 말에 모두는 한 번씩 미소를 지어 보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공항 보안과 안전 관련한 일을 하는 로봇부터 여행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한국의 날씨나 편의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쓰여지는 전광판도 영어로 모두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소란스런 저희를 미소로 인솔해 주셨고 공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을 따라 저희는 공항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여기 좀 보라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친구가 가리키고 있던 것은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던 웬 로봇이었는데요. 로봇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너무 신기해서 다가갔습니다. 한 친구가 사진을 찍자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진부터 찍기 바빴습니다. 교수님께 이 로봇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았는데 이 로봇은 공항에서 여행자들에게 공항 안내를 하는 서비스와 출입국 절차, 탑승구 위치, 수화물 수령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여행객에게 제공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관련한 기술의 우수성이 소개된 기사를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발전된 기술을 눈으로 보고 나니 더욱 실감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하니 한식과 중식, 그리고 양식, 일식, 분식까지 여러 국가의 음식들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햄버거와 피자, 샌드위치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간단하게 허기만 없앨 수 있는 메뉴로 식사하고 진짜 한국 음식은 공항을 나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저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선택해 허기짐만 달랬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주변에서 식사를 하는 다른 테이블의 한국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서 엄마와 딸로 보이는 한 부녀가 있었어요.
딸이 화장실이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한 듯 보였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가장과 휴대폰을 놓고 간 게 보여서 저는 큰 소리로 불러서 알려주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웃으시더니 저분들은 아직 다 먹고 간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 교수님에게 아니라고 했지만 교수님은 한번 적혀보자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누가 가방과 휴대폰을 훔쳐갈 텐데 너무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부녀가 앉아있던 테이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가방과 휴대폰에 관심을 갖거나 훔치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일랜드였다면 이건 사라져야 당연한 듯 없어질 테니 말이죠. 친구들과 제가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자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도 저런 시민의식이 필요한 나라라고 하시며 이 점은 정말 여기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셨어요. 시간을 마치고 저희는 빠르게 숙소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숙소는 2시간 뒤 도착하며 종로라는 곳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덧붙여서 종로라는 곳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이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멋진 곳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도착하면 저희 모두가 아마 엄청 놀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는 모두 더 궁금하다며 맞장구를 쳤고 더 기다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공항처럼 굉장히 첨단 시설들이 많고 현대적인 도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저희는 버스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지낼 호텔 근처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저와 친구들은 당황했고 한 친구는 이게 무슨 호텔이냐며 우리가 지낼 호텔이 여기가 맞는지 교수님에게 물었죠. 그 모습에 교수님은 슬쩍 웃으시면서 맞다고 하셨죠. 그때 마침 그 이상하게 생긴 건물 안에서 한국인 직원분이 나왔고 저희를 안으로 들어오라며 안내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내게 된 호텔은 봉은사 호텔이었는데 한국의 전통 가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멋진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은 단층짜리로 아담하게 보였고 모두 나무로 지어진 옛날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직원분은 여기는 한국의 전통 한옥 건축 기법으로 지어졌으며 자연 친화적 소재로만 지어졌다고 했죠. 그렇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은은하게 풍겨오는 나무 향이 너무 좋았고 객실방 안에 있는 침대와 가구들도 모두 옛스러운 전통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서인지 왠지 차분하고 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바닥에 닿은 발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직원분께 여쭤보니 한국은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인 온돌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여 방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방식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 방식이라고 했는데 어찌나 공기가 훈훈하던지 저희 친구들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버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기도 했고 공항에서 간단하게 식사까지 하고 온 터라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친구들은 금방 잠이 들어버렸고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잠에서 깨고 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교수님과 함께 강남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의학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의료대학에는 교육과 연구, 임상실습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대학 프로그램은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전문적이었으며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었죠. 저희 역시 현장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받아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몰랐던 의료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고 실습을 통한 경험들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한 한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는 그 한국인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내가 외국인이라서 날 속이려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를 냈던 이유는 의학에 대한 책들을 보고 싶은데 혹시 이곳 센터에서 구입이 가능한지 물었었고 그 한국인 친구는 여기서 가까운 강남구청역 쪽으로 가면 책을 빌릴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읽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 적극적으로 여간에 도서관이 있는 것인지 물었더니 그 한국인 친구는 지하철역 안에 가면 책을 대여하는 자판기가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잠깐 기분이 나빠진 저는 한국인 친구가 제가 외국인이라 장난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장난을 치는 거냐며 화를 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당황하더니 그럼 저와 같이 가자고 했었고 저는 교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 한국인 친구와 함께 강남구청 역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역사에 내려갔다가 정말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고 말았었는데요. 정말 지하철 역사 안에 책을 대여해주는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친구의 두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아일랜드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장난치는 줄 알아서 나도 모르게 화낸 거였다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친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얼른 가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빌려보자며 저를 스마트 도서관 책 자판기 앞으로 데려가 주었고 한국인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책을 한 권 빌릴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책을 빌리거나 구매하려면 도서 대여점이나 도서관을 거리가 멀어도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 했는데 이렇게 본인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책 자판기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게 책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며 이런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부럽기만 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좋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지나다가 저희를 인솔해 주셨던 교수님을 볼 때면 한국에 또 우리 언제 가냐고 묻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한국을 갈 기회가 또 생긴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겠다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라고 하셨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너무나 설레어서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 자판기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인데 정말 궁금한 시설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